이걸 외우시면 돼. 막동. 막동 뭐예요? 막동이 집에서 막내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예 외우는 김에 이 개까지 붙여서 막동개 이렇게 외우시면 어때요? 막동개. 뭐 같아요? 막내 강아지 같지 않습니까? 귀엽다, 그쵸? 예. 막동개, 막내 강아지. 그래서 네, 1강입니다. 네, 1강에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묻는데요. 시험은 딱 이래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네 시대를 구분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각 시대의 도구는 어떤지, 각 시대에 사는 모습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은 각 시대에 그 집중하는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어느 시대는 어디에 사는지, 어느 시대는 어떤 유물을 쓰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각 시대의 특징을 따로따로 외우는 것이 훨씬 더 이 시험에서는 효율적이에요. 구석시대 보겠습니다. 이렇게 뗀석기를 사용했던 시기예요. 뗀석기. 돌을 깨서 운이 좋으면 뭐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 아니면 또 말고 하는 게 바로 뗀석기예요. 이건 말 그대로 도끼고요. 집게도 뾰족하게 생긴 거고요. 승배찌르기는 이거네요. 그렇죠? 이 뒤에다가 이렇게 길게 나무를 달아가지고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창이겠죠? 근데 이거는요. 끝이 보니까 개로 끝나네. 그렇죠? 아, 주먹도끼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요. 이 주먹도끼와 집게는 이거를 한 단어로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주먹도끼와 집게. 그러니까 여기에 마치 띄어쓰기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주먹도끼와 집게 이렇게 외우면 좋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주먹도끼와 집게. 네, 그리고 이거는 승배 찌르게. 끝이 뭘로 끝나요? 개. 그래서 이 뗀석기의 특징은요. 모두가 다 이렇게 개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시대에는 개로 끝나는 유물이 없냐? 없어요. 구석시대는 개로 끝나는 유물을 찾으시면 돼요. 또 하나, 구석시대를 물을 때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물어요. 여러분 어디 사세요? 아파트에 사시나요? 이때는 가다가 이거 동굴이구나. 그럼 그 동굴에서 살기도 하고 또 텐트처럼 막 지은 집이 있어요. 그게 말 그대로 막집입니다.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그러면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막동. 이걸 외우시면 돼. 막동. 막동 뭐예요? 막동이 집에서 막내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예 외우는 김에 이 개까지 붙여서 막동개 이렇게 외우시면 어때요? 막동개. 뭐 같아요? 막내 강아지 같지 않습니까? 귀엽다, 그쵸? 예. 막동개, 막내 강아지. 그래서 막집이나 동굴에 살았으며 뭐뭐뭐뭐 개로 끝나는 유물을 썼다.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입니다. 이게 다냐? 맞아요. 신석기 시대 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이거예요. 뭐가 시작이 되었다? 농사, 농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농경이 시작될 때는 가축도 같이 기르기 때문에 보통 농경과 목축이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농경과 목축 시작, 이 문장이 바로 신석기 시대의 대표 문장이에요. 집 옆에다가 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밭을 만들어 놓고 그걸 그렇게 일구고 힘을 쏟으면서 떠나? 아니잖아요. 밭 옆에 살아야지.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농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정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정착을 하게 되면 막집을 짓진 않죠. 대충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라 나오는 거죠.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면 정착을 하고 정착을 하니까 튼튼한 집을 제대로 된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움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또 정착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요리도 하고 저장도 하고 하기 위한 토기를 만듭니다. 그럼 구석기 시대에는 토기를 만들 수 없습니까? 못 만들어요. 이 토기가 이렇게 생긴 게 토기인데요. 이 토기는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이걸 들고 이 토기를 들고 이걸 들고 이러면서 이동을 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정착을 하면 이제 드디어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뭐 집 옆에다가 끼워두면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바로 신석시대 때에는 원시적인 수공업을 했다는 거예요. 실을 뽑는 기구를 우리가 가락바퀴라고 하고요. 바느질을 하는 그것을 우리가 뼈바늘이라고 하는데요. 가락바퀴가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가 이래? 동그랗잖아. 그지?
실제로 크기는 뭐 이렇게 작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끼우고 이렇게 돌려요. 그럼 이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빙 돌아가겠죠? 그럼 여기 위에다가 실을 감는다 이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이거랑 꼭 같이 외워야 되는 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같은 시대니까요. 다시 앞장을 보시면 이 빗살무늬 토기 있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가락바퀴를 한번 그려볼까? 가락바퀴? 가락바퀴. 마치 뚜껑 같지 않아요? 실을 뽑는 기구이긴 하지만 빗살무늬 토기에 뭐 이 뚜껑도 없고 좀 썰렁하니까 붙여두면 되겠죠. 같이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가락바퀴와 빗살무늬 토기는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써보세요. 예. 신석기 시대에는 농가, 빗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농경과 모축이 시작이 되면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만들었고 또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서 썼다는 건데요. 요즘에 정말로 가계부채가 심해요. 그렇죠? 예, 농가에 빚이 많은가 봐요. 물론 빚은 지으시지만 이렇게 외우세요. 근데 좀 더 긍정적으로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농업을 해야지 나라가 빛을 발한다 이래서 농가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농가, 빛. 다음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대는 청동기 시대인데요. 청동기 시대에는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대요. 농사는 이미 신석기 시대에 시작이 됐는데 벼는 아니었군요. 신석기 시대에는 조, 피, 수수와 같은 잡곡류 농사를 했을 뿐이에요.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어요? 잡곡을 드셨나요? 좁쌀을 드셨어요? 열량이 높지 않죠. 근데 열량이 높은 쌀, 즉 벼농사를 시작한 거는 바로 청동기 시대예요. 아주 매우 큰 변화죠. 그죠? 또 하나, 이 시대에는요, 청동기 시대에는 비파형 동검도 써요. 비파형 동검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시면 악기 비파처럼 생겼죠? 진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쓰기에는 좀 그렇다. 그렇죠? 근데 왜 꼭 동검, 청동검, 청동기 시대에 쓰는 표현일 것 같은데 앞에다 꼭 비파형이란 말을 붙이냐고. 뭔가 다른 동검은 다른 시대인가 봐요. 일단은 기억합시다.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예요.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반달돌칼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 농기구이긴 한데 농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농기구는 썼지만 이건 좀 더 진일보한 아주 발달한 그런 농기구예요. 그래서 발달한 농기구니까 발달돌칼 그렇게 읽으면 안 돼. 반달돌칼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반달돌칼이 있고 여기에 사실은 이게 끈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근데 끈은 뭐 지금 다 부식이 되었겠죠.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쓸어가지고 벼이삭을 잘랐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그림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손으로 이게 반달돌칼인데요. 벼이삭을 이렇게 자른 거죠. 그래서 반달돌칼로 벼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반달돌칼로 벼이삭을 잘랐다 라고 하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외울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벼가 많은 집이 바로 계급이 높다고 그랬죠?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죽어서도 대접을 받고 싶어해. 그래서 무덤도 아주 크게 만들어요. 아주 큰 무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고인돌이죠. 고인돌 이렇게 생겼죠? 고인돌.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이렇게 밑에 있는 다리 2개만 남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앞에도 뒤에도 다 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시체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시체 옆에 부장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에서도 저기 고인돌이 있구나, 도굴의 대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부장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시체도 훼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위에는 고인돌을 만들어 놓지만 시체만큼은 아래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관을 아래로 내려서 시체를 보호하는 이런 무덤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위에 있는 무덤을 우리가 고인돌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것을 돌널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시대에 쓰인 거예요. 우리가 두 개를 같이 외우겠습니다. 위에 고인돌이 있죠? 밑에 돌널무덤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외우실 거예요. 고인돌, 돌널무덤. 공교롭게도 돌자가 들어가죠. 고인돌, 돌로 끝나고 돌널무덤, 돌로 시작하는데 이거 같이 이어서 보면 어떨까 싶어요. 고인, 돌널무덤. 청동기 시대에 돌자가 많이 나온다, 그치? 그 앞장에도 보니까요, 청동기 시대 때 이 반달 돌칼에도 돌자가 있죠. 그쵸?
청동기인가 보다. 청동보다는 돌이 더 중요한가 봐요. 동검으로 끝나는 거 이거 하나만 청동시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철기시대인데요. 공교롭게도 철기시대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중국과 활발히 교류했다. 뭐 이런 정도가 나오는데요.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바로 철기시대의 특징은 철중기라고 말해서 될 정도로 중국과 활발히 교류했다는 거예요. 물론 신석기 시대에도 중국과 교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하였다라고 하면 철기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중국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이러면 확실하게 철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글쎄 우리나라에 한반도에서 중국 돈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바로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중국 돈이에요. 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중국 돈이 발견되냐고. 분명히 활발히 교류한 증거죠. 명두전, 반량전, 오수전. 순서를 좀 바꿔서 오명반 이렇게 보면 어떨까? 오명반. 5명 있는 반인가 봐. 에이, 5명만 있는 반이 어딨어? 한 30명, 40명 있겠지. 그럴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한국 사람인데 5명이 중국 사람인가 봐. 그래서 중국인이 5명이 있는 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워두세요. 그게 바로 중국과 활발히 교류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철기 시대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검이 등장해요. 너무 특이하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많이 헷갈리게 나오는데요. 비파형 동검이면 청동기 시대로 풀어야 되지만 정말 얄쌍해서 이건 진짜 전투에서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앞이 뾰족하고 좀 무섭게 생겼죠? 이거는 철기 시대로 푸는 거예요. 같은 동검이어도 앞에 무슨 말이 붙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진다는 건 이건 조금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